육식, 비건, 그냥 취향이지. 과연 그럴까요? 요즘 트렌드로 부상 중인 비건. 소규모 스토어부터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다양한 비건 옵션과 가공식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채식 인구는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렇게 식량 시장에서도 채식의 입지가 명백하게 늘어날 정도로 채식은 더 이상 소수의 취향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우선 비거니즘은 먹는 식생활뿐 아니라 입고 쓰는 생활까지 전반적으로 의미하는데요. 제가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환경, 두 번째 동물, 세 번째 건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류가 구사해야 할 단기 전략으로 에너지 전환, 식단의 전환을 꼽고 있어요. 작년 말에 발표된 사이언스지 논문에서는 지금 당장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 먹거리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논문까지 지금 발표된 상황이거든요.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16.5%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소 배출의 주범인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13.5%보다도 큽니다. 이 중에서도 육류의 영향은 61% 이상입니다. 대체 어디에서 이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걸까요? 가장 좋은 것은 숲, 나무를 베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육식을 하면 채식을 할 때보다 18배의 농경지가 필요해요. 숲을 개간할 때 방화를 통해서 이걸 하게 돼요. 나무가 함유하고 있었던 탄소가 이 방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요. 블랙카본이라고 하는 물질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안데스 빙하를 덮고 또 남극 빙하를 덮는데 까만 것이기 때문에 이 해양열을 더 강력하게 흡수를 하게 돼요. 빙하가 급속히 녹게 되는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력 경작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뭐가 투여가 돼야 돼요? 비료. 만들어질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토지에 뿌려지게 되면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굉장히 또 강력한 온실가스를 발생을 하게 돼요. 축산업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온실기체는 아산화질소와 메탄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86배, 아산화질소는 256배, 더 큰 온실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축산업의 영향이 나비효과처럼 뻗어나가는 한편에 육식산업에 해당하는 어업 역시 기후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이 점점 더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였지만 지금은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장식 축산을 택하고 있습니다. 양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의 100억 톤을 바다가 흡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다가 탄소 흡수원으로 작동을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무성하게 자라야 돼요. 그런데 큰 물고기의 90%가 이미 다 잡아먹혀버렸어요. 트롤어업이라고 하는 전 세계 바다의 50%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저인 방식 어선의 수초가 같이 파괴가 돼서 건져 올라오고 사무초도 올라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고 우리가 숨쉬는 한 50%가 바다에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 작용을 해주는 게 수초들이에요. 조만간 바다가 탄소 흡수원에서 탄소 배출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축산업이 이루어지는 농가에서는 메탄이 발생하는 동물의 오물과 배설물 등을 정화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생제, 성장 촉진제 같은 화학물질로 자라온 동물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은 토양과 지하수를 그대로 오염시킵니다. 제가 본 왓더 힐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집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색 인종이 사는 지역에 축산 농가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염된 토지 위에서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생활하는 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소고기를 우리가 먹느냐 혹은 감자를 먹느냐에 따라서 물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사료 경작지에서 그런 담수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퍼 올려가지고 경작을 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할 이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육식 1인분이 채식 22인분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소고기 1kg 생산할 때 사료 곡물이 7 내지 16kg이 들어가거든요. 왜곡된 식량 분배가 이어지게 되면 세계 기아는 앞으로 급증하게 될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식량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극심해지게 되면 흉작의 영향으로 지금보다 더 곡물과 육류 가격이 상승하게 될 텐데요. 특히 한국은 사료 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계속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의 식량 수급 감당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식단과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완전한 채식보다 10사람의 불완전한 채식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말을 믿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난 농작물을 먹는 것 또는 로컬 푸드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송 과정에서 비롯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웃과 지역에서 나고 생산되는 물건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를 이용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기후에도 좋은 그런 식단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2030년까지 최소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60%를 줄이지 않으면 1.5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다. 연간 육류 소비량이 62kg이에요. 2030년에 한 24kg 정도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 뉴딜의 의제로 채식을 올려놓아야 돼요. 이런 채식과 같은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저렴해서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정부가 사용을 해야지 돼요. 집단적인 급식소에서 채식은하를 운영하고 교육을 통해서 먹거리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함께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육식을 최상위 음식 트렌드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박팍 대학원의 헬렌 하워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가축 부문의 메탄 방출량이 2030년까지 6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환경 규제로 인해 축산 농가 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요에 따라 각각의 규모와 가축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다함대한 식단의 전환이 시급하다. 기후 재앙을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바로 지금 고기가 들어간 식단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하고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